이제부터 이어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 일들이 지금 전개가 됩니다. 이제 딱 짜고 친 고스톱처럼, 2016년 10월 25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대통령 연설문을 저장했다라고 한 이 최순실 것이라고 그 당시에 보도한 이 태블릿 PC 분석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고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1차 대국민 그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. 이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도움을 겪었을 때 도와준 인연, 예, 이 잘못된 겁니까? 예? 예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10년, 20년 동안, 예, 그 어려운 이 생활을 해 오면서 그런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, 예, 그런 지인이에요, 일단은. 예. 그리고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그만뒀다. 예,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뭐 이게 잘못됐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고 나서 바로 청와대 보좌 체계가 바로 한 방에 딱 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. 들어가가지고 보좌 체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어쨌든. 예? 등등 그 전에 보좌 체계가 완비되기 전에 어떤 연설문의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요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, 일반 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냐, 이런 거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? 그럼 묻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냥 막 누구하고도 의논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해버리는 그게 잘하는 겁니까?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? 그리고 그게 탄핵이 돼야 될 사유입니까?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습니까? 국정 운영을 잘못했습니까? 임기 중에. 경제가 망가졌습니까? 대북 정책을 잘못 펼쳤습니까? 외교를 잘못 펼쳤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? 에? 걔 호로 잡놈의 새끼들아.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이 개 호로 새끼들아. 내가 완전히 이것들 완전히 뼈를 갈아 마셔도 내가 분이 안 풀리는 잡놈의 새끼들. 우리 태극개국 국민 여러분들 끝까지 이 진실은 밝혀가지고, 예,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거는 밝혀야 됩니다. 이 개 쓰레기 같은 잡놈의 새끼들.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얄망문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일단은 송구스럽다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6년 10월 25일 날 이렇게 일단은 국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해서 뭐 사과를 한 게 아니에요, 그냥. 예? 잘못할 거나 뭐나 위어가 뭐가 있습니까, 이게? 예? 상식적으로. 방금 좀 전에 제가 열변을 통한 그걸로 가름합니다, 그냥. 예, 가름하고. 그리고 2016년 바로 10월 26일 날, 예, 하루 만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1차 대국민 사과문을 10월 25일 날 딱 하고 나서 26일 날 이 하이에나 새끼들이 이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, 즉 퇴진을 요구하는 첫 촛불 집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. 2016년 10월 26일 날. 그리고 이화여대 학생들이
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특별검사를 촉구하는 첫 시구 선언문이 발표가 되죠. 그리고 그날 또 김무성은 대통령 사과로 끝날 일 아닌 게 분명하다. 요 딴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. 예, 김무성은. 그리고 이재명이가 또 한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고 야권 탄핵 준비를 해야 된다. 야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 탄핵이 되니까 자기들 그 당시 때 이재명이 이제 이 좌파 이 무리들이 정권 자기들이 되찾기 위한 그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. 요것만 10월 26일 날 1년에 요거 딱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냄새가 너무 납니다. 이 짜고 친 고스톱, 예?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. 나 그렇게밖에 나는 판단이 안 돼요. 예? 10월 딱 보십시오. 16일 2016년 10월 25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연설문 저장했다는 최순실 태블릿 PC 분석 작업에 딱 착수를 한 그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이 있었습니다. 예? 사과문. 잘못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니에요. 그냥. 예?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개치랄들 하니까. 예?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. 그냥 그렇게 담화를 발표를 한 건데 하루 만에 어떻게 딱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담화 읽고 나서 딱 26일 날 하야 퇴진 촛불 집회가 바로 펼쳐집니까? 예? 바로 펼쳐져요. 그리고 이하 여대들 학생들 26일 날 바로 그날 또 대통령 하야 특별검사 촉구 첫 시국 선언문 바로 발표하고 김무성이는 그날 바로 대통령 사과 끝날 일 아닌 게 분명하다고 딱 이야기하고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하고 자기들 무리들은 이거 정권 이제 이 장악 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. 이 하루 만에 이렇게 됩니다. 예?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7일 날 여러분들 바로 이 대검찰청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딱 됩니다. 어떻게 이렇게 정광석과 같이 착착착착착착 돼 나가죠? 예? 정광석과 같이 무슨 남북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대 내에 그 작전 개념 매뉴얼대로 쫙 짜여져 가지고 있었을 때만이 그렇게 예를 들자면 적군이 어떻게 어떤 부대가 움직이지면 우리는 어떻게 또 딱 하고 탁탁탁 작전 개념대로 그게 움직이듯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짜고 친 고스톱처럼 이렇게 움직여졌을까?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까, 그냥? 그러니까 27일 날 대검찰청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되고, 이날 바로 이 김무성이는 최순실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 거부하는 건 역적이다. 예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무성이는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. 어떻게 딱 3일 만에 이렇게 됩니까? 예? 3일 만에. 박근혜 대통령 이 사과는 그 당시에 25일 날 2016년 10월 25일 날 있었죠. 예, 25. 그럼 26, 27. 딱 3일 만에 김무성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거국 중립 내각 구성해야 된다고. 무슨 큰 대한민국이요.
무슨 난리다로 나섰습니까? 그때? 어떻게 이렇게 짜고 친 고수톱처럼 이렇게 정말 이 군사 작전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전개하게 됐을까요? 그리고 이제 10월 29일 날 1차 주말입니다. 주말. 1차 주말 촛불 집회가 개최됩니다. 2016년 10월 29일 날. 1차 주말 촛불 집회가 개최되면서 주최 측 추산으로는 2만 명입니다. 2만 명이고 경찰 추산으로는 1만 2천 명이 그때 발표됐습니다. 그리고 10월 31일 날 최순실이가 이 검찰에 출석을 딱 합니다.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16년 11월 2일 날 아니 이 최순실이가 검찰 출석 10월 31일 날 했는데 11월 2일 날 검찰은 최순실이를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딱 해버립니다.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. 이때 이제 이날 김무성이는 김병준 총리를 지명 철회 요구를 합니다. 예, 그때 철회 요구를.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날 11월 3일 날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바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바로 체포가 됩니다. 이거 뭐 군사작전보다 더 일사불란하네. 이야 대단하다. 예? 정말 정강석과 같이 그냥 일사불란하네 그냥. 이때 이제 이 사실적 그걸 또 보면은 이 소위 비박계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할 상황까지도 몰릴 수 있는데 친박은 위기의식 없이 자리만 챙긴다. 그러니까 최순실이 저런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국정을 농단한 것 아니냐. 계속 이러면 당연을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. 이 비박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. 이게. 여기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스스로 새누리당 이 비박계 의원들이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. 지금 국민들 보고 막 촛불 들고 나오라고 지금 이게. 예? 최순실이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습니까? 한번 내놔 보세요. 예? 국정농단급이 되는 그걸 내놔 봐라 말입니다. 있는지. 그 당시 때는 일반 국민들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. 온갖 그 분위기 조성을 다 만들어 가니까. 근데 지금 생각해 봐요. 그게 국정농단급입니까? 이거 완전 짜고 친 고시도처럼 나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예? 딱 분위기 딱 잡고, 그 다음 딱 선수가 나와가지고, 토스 딱 하고, 그 다음 선수 스파이크 탁 때리고, 점수 딱 챙기고, 이때 이제 친박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 문제를 우선 수습하고 당을 쇄신해야지 무조건 사퇴하라고 하면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. 그쪽에서 분당하자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다만 저를 떠나는 비박계 될 것. 김무성 전 대표는 실패한 대표인데다 본인도 최순실을 알았으면서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할 자격이 도대체 뭐 있다고 보느냐. 이때 친박도 그 스텝 밟은 게 참 그 어설픕니다. 그러니까 예? 사태 파악을 그렇게 못하고 이 비박 쪽에서는 완전히 이미 딱 작전을 짜놓고 움직이는데 이 친박은 어떤 작전 그 개념도 없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11월 4일 날 2016년 11월 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죄송합니다.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지. 아직도 예,
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. 이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를 딱 발표합니다. 11월 4일.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.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행하겠다.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. 이때 한국갤럽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% 추락했다고 발표를 합니다. 이 믿기십니까 이게? 예?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라고 한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? 예?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아닙니다. 자기는 제가 어떤 그 잘못도 자기 자신은 없기 때문에 이런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. 이 한국갤럽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지지율 5% 이게 맞다고 보는지 5%라는 지지율이 맞다고 보는지 이때 이제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김진태 의원은 정말 보다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하는 작태들을 보니까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당신들이 대통령 하야를 원하느냐 아니면 식물정부를 원하느냐 대통령을 그냥 듣고 가자는 게 아니다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탄핵 절차로 차라리 그러니까 이 탄핵 절차로 가자. 이렇게 얘기했어요. 하도 개지랄들을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일단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. 누구든지 나서가지고. 그러면 이제 김진태 의원은 탄핵 절차로 가자 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바로 헌법상 이 탄핵이다. 행사소추도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더 이상 능욕하지 말고 탄핵 절차를 차라리 진행하자. 물론 김진태 자기 자신이 난 탄핵에 반대할 것이다. 그렇게 이야기해서 김진태 의원이 탄핵 절차로 가가지고 새누리당이 탄핵 찬성 안 하고 반대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 사태는 그냥 수습이 돼가 끝나는 거였어요. 예?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. 근데 이 반란 세력들이 일어난 겁니다. 한마디로 이 반란 세력. 탄핵 배신 역적 62명. 이 자들이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. 대통령은 탄핵될 사유가 전혀 단 어디에도 없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가짜뉴스 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새끼들이 탄핵 배신 역적 62명 지들이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는 거 탄핵될 사유 없다는 거 어디에도 그런 사유는 없다는 거 더 잘 알면서 탄핵 찬성을 했습니다. 이 자들이. 그리고 2016년 11월 5일 날 2차 촛불 집회가 개최가 됩니다. 이 주말 집회죠. 2차 주말 촛불 집회 이 주최석 추산 20만 명이었고 경찰 추산으로는 4만 5천 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. 4만 5천 명이. 그리고 이제 또 11월 이제 7일 날 이틀 뒤에 김무성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탈당할 것을 공개 요구를 합니다. 공개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. 이 김무성은 2016년 11월 7일 날 그리고 이제 이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. 이 김무성이가 지금 현재 긴급 기자회견 내용입니다. 그 당시에 2016년 11월 7일 날 김무성
이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탈당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전문을 보면은 헌법의 최종 소유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. 훼손한 게 없는데 훼손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시골했습니다.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됐다.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그게 그 사실적인 게 지금 있습니까? 없잖아요. 예? 무슨 국정을 농단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? 지금 재판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. 그리고 대통령은 당의 제1호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한다. 이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그때 표명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2016년 11월 8일 날 바로 이 김무성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. 거국 중립 내가 빨리 받아들이는 게 대통령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비로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날 11월 10일이죠. 2016년 김진태 의원께서 그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원하는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. 더 이상 실물 정부를 만들지 말고 대통령을 욕보이지 말자는 거죠.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. 예. 아까 이야기한 그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하야를 해가지고 바로 되면 그대로 그냥 그 죄를 인정하는 결론이 되면서 끌려 내려오는 형국이 되니까 도저히 볼 수 없어가지고 김진태 의원께서는 그 당시에 이 탄핵으로 그러면 가자 한 거예요. 그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. 하야는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. 새누리당이 어쨌든 탄핵 찬성표 안 던지면은 이 탄핵은 될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국회의원 200명이 탄핵 찬성을 하지 않으면은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탄핵 가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. 근데 이 김무성이는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에서 탄핵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김진태 의원이었고 자기도 탄핵으로 가자고 했다면서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주장을 했었죠. 아니 어떻게 김진태 의원이 탄핵으로 가자고 한 거하고 김무성이 탄핵 찬성을 한 이 배신자가 탄핵으로 가자고 한 거하고 어떻게 그걸 같이 포장을 해버리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참 그 측은하기까지 합니다.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탄핵 찬성을 했습니까? 아니잖아요. 반대했습니다. 김무성이 지는 탄핵 찬성했잖아요. 근데 어떻게 김진태 의원하고 같은 그걸로 당시에 그 부분을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국민들이 무슨 돼지인 줄 아는지 지들이 그 어떤 논리를 펼치면 그걸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하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16년 11월 12일 날 그 3차 주말 촛불 집회가 개최가 됩니다. 주최석 추산 100만 명입니다. 경찰 추산 26만 명이 집결이 됐어요. 그때 11월 12일 날.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비상시국 회의가 개최가 되고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91명이 참석을 합니다.
그때 이제 김무성이가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.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. 이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는 탄핵 반대를 던진 분들이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라와 탄핵을 찬성한 배신 역적들의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그 단어는 똑같지만은 그 의미는 완전 틀린 거 아닙니까? 찬성 반대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졌는데. 그러니까 지금 이 1년에 보면은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전부 먼저 설레발레를 이 작자들이 치면서 이 박근혜 이 정부가 완전히 그냥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한 것으로 완전히 막 오히려 더불민주당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야당이었죠. 예? 쟤네들보다 더 지랄 발광을 떨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? 원래 쟤네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좌파 이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어떤 이 국정농단 했다고 지랄 연병을 떨더라도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떨더라도 원래 박근혜 이 정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 야당이니까 원래 그러는 거니까 국민들이 인지하는 게 그걸 다 안 받아들여요. 근데 박근혜 정부 안에 있는 이 소위 이 새누리당 이 내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하고 잘못 운영을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치부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그걸 다 받아들여버리죠. 똑같은 말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을 자행했다.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. 이 단어를 소위 더불어민주당 저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막 메시지를 던지는 거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하에 소속된 그 정당 소위 새누리당에서 그런 단어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라도 똑같은 메시지의 내용이라도 국민들이 인지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. 예,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. 새누리당 안에서 당시에 그냥 이게 어떻게 국정농단이 될 수 있나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. 등등 막 그 정도만 갖고도 그냥 방어했으면은 지지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 차이였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은 법적으로든 헌법적으로든 탄핵될 사유가 아니다. 오로지 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고 반성하고 정말 이렇게 석고대죄한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탄핵 배신자가 하는 거하고 친박 국회의원 소위 우리 태극기 때 나왔던 김진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, 조원진 의원이 이거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. 법적, 헌법적 그 사유가 전혀 없다. 하는 거 하고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 하고 똑같은 단어지만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. 이것 또한 그 당시 탄핵이 일어날 때 2016년도 이 탄핵 1년의 과정 이 전개가 펼쳐질 때 이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그 이야기를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
민주당 쪽에서 쓰는 거하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이런 자들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라도 국민이 받아들이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. 예?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로 이게 탄핵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.